아, 이거 중요하죠.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혈관은 일단 내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제 의지만으로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네, 뭐 마음대로 내가 하면. 막 잘 키우고 싶다고 얘가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알려진 방법이 운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이라는 건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아령을 든다랄지 뭐 특별한 기구를 사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한다, 또는 책을 들어서 옮긴다, 또는 우리가 운전을 한다 이러면서 손을 많이 일상생활 때 쓰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 네. 자체가 운동인데요. 좀 더 운동을 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관이 좀 더 잘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신 분들의 혈관 상태를 보면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운동 자체가 혈액순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서 성숙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혈액 투석하는데 더 큰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조금 하시는데 일상생활에다가 운동이란 게 어떤 거냐면 500cc짜리 생수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팔꿈치를 오므렸다, 팔꿈치를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런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말랑한 공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공을 손에 쥐고 또 이렇게 좀 쥐었다 폈다 이런 운동들, 그죠? 예, 가벼운 운동, 그러니까 내 팔에 너무 무리 되지 않는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환자분이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가지셔도 팔 혈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서 운동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아, 운동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한 손으로 7kg 아령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7kg 아령은 네. 좀 무리죠. 7kg 아령은 환자분한테 오히려 팔의 근육이랄지 또는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맞아요. 정도는 할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한 1kg 정도 아령 또는 1kg 미만 500g 정도 되는 아령도 충분합니다. 그냥 아령이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걸음걸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이 걸어야지만 혈액순환이 더 많이 잘 돼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추천을 드립니다. 온찜질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찜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또 확장하니까 혈류의 흐름을 좀 개선시켜서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온도 같아요. 맞아요. 네. 온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 40도 정도 미만으로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40도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찜질 자체로 혈관에 있는 혈관벽에 단백질 변성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져 가요. 그래서 온찜질은 우리가 너무 뜨거운 거 말고 미지근한, 맞아요. 미지근한 온도가 미지근한 중요해요. 온도로 시행을 하시고 30분 이내로 할 걸 추천을 드립니다. 30분이 넘어가면 미지근한 온도이더라도 저온 화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맞아요. 피부는 괜찮지만 혈관이 조금은 열에 취약해요. 그쵸. 그래서 환자분은 온찜질 하신다? 그러면 40도 미만의 미지근한 물에 담근 수건을 물 잘 짜서요. 가볍게 팔에 올리시는데 이 팔에 올리고 나서 30분 미만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대부분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잘 가늠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미지근한 온도, 얘를 뭐 온도계로 체크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분이 한번 봐주신다던가 해서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혈액 투석이 매우 잘 되고 있고 피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온찜질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수는 아니군요. 필수는 아닙니다. 네. 필수는 아니고 만약에 바늘 찌른 자리에 염증 소견이 있다랄지 그 주변에 피부가 빨갛게 변해 있다랄지 아니면 바늘 찌른 자리에서 약간 진물 같은 게 나온다 이러면 온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온찜질을 하는 순간 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해서 환자분의 온찜질은 우리 수석실 간호사분들이 좀 필요해요 하면 그때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투석 혈관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셀프로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동맥과 정맥을 연결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 동정맥류라는 게. 근데 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뻗어 나온 혈관이기 때문에 쿵쿵쿵쿵 이렇게 펄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쿵쿵쿵쿵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정맥은
그냥 혈관이 슥슥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두 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정맥의 어딘가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은 그 막힌 부분 근처에서 쿵쿵쿵쿵 이렇게 펄스가 뛰다가 슉 지나가는 약한 펄스가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이 막혔구나, 약간 좁아졌구나 이렇게 자기가 약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의사가 아니고도 우리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만질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나 대동맥이랄지 안에 있는 혈관들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이 있는 걸 알려면 꼭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CT나 초음파랄지. 하지만 투석혈관은 밖에 만져질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혈관을 이렇게 손을 대서 피가 흐르는 떨림, 손에 느껴지는 전기 흐름 같은 떨림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귀에 대봐서 혹시나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잡음이 있는 건지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잡음이랄지 떨림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환자분 투석혈관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럴 때는 투석실에 있는 투석실 간호사분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져가지고 이게 원래는 별로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는데 만졌는데 좀 오늘따라 딱딱하다. 예, 그럴 수 이런 있죠. 것도 좀 이상 소견이니까 그럴 검진을 때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예,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쪽에 피부 쪽이 문제가 있다. 피부 쪽이 빨갛게 부었거나 피부 쪽에 멍이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제는 말랑말랑했는데 바늘 빼고 지혈을 하고 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딱딱하게 변했다. 그러면 맞아요. 딱딱하게 변한 것도 혈관이 안에 혈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럴 때도 저희한테 오시면 우리가 해결해 드리는데요. 딱딱하게 만져질 때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시면 네. 결국에는 투석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혈관이 완전 막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오신 게 시술 시간도 더 짧게 걸리고 환자분들이 더 고생 안 하시는,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막히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사실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번 막히면 네. 사실 또 막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실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막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 자체가 안 좋은 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혈관 자체가 잘 늘어나지 않고 혈관이 딱딱하고 혈관이 크지 않고 크기가 작아져 있는 상태로 계속 혈액투석을 했으면 자주 막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안 좋은 혈관을 우리가 풍선을 넣어서 넓혀줬잖아요. 네. 넓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혀야 되는 다시 막힌 그쵸. 이유는 이 혈관 자체가 안 좋은 혈관이니까 다시 좁아지려는 힘이 다시 생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풍선을 넓혀준다 해서 이 혈관을 완전히 새 걸로 바꿔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초음파나 혈관 촬영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한 번 맞아요. 저희들이 시술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이게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을 우리가 맞아요. 억지로 시켜놨기 때문에 정맥은 원래 이렇게 혈류 흐름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동맥 빠른 압을 이제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정맥 안에 어쩔 수 없이 찌꺼기들이 이제 많이 맞습니다. 생기게 되고, 또 투석혈관은 우리가 이제 두꺼운 바늘을 지속적으로 찌르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혈관벽들이 상처가 계속 나면 거기가 아물고, 또 바늘 찌르면 상처가 아물고 하다 보니까 혈관벽이 이제 점점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은 투석하시는 그렇죠. 분들과 이 힘들죠. 풍선 성형술은 약간 숙명이랄까요? 숙명이죠. 그쵸. 환자분들께서 바늘 찌르고 또 지혈하고 바늘 찌르고 지혈하고를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요. 맞아요. 이럴 때 혈관들은 점점점 망가져 갑니다.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피 흐름에 방해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혈액투석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갑자기 생겨요. 맞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게 생길 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혈관센터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 시술을 해야지만이 환자분께서 편하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만 들으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